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460페이지에 자, 주식회사 합격이 X2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250만 원이다. 이와 관련된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 이렇게 가요. 여기가 현금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발생주의다. 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가 250이래요. 그럼 요거죠, 요거. 근데 임차료는 돈이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250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 발생주의로 인한 이놈은 얼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 원래가 이게 똑같은 현금주의 발생주의인데 요게요 현금주의고 발생주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임차료니까 비용이잖아요. 이게 수익으로 나오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25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주의는 250 이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런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비용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현금이 나갔잖아요. 임차료는 현금이 나간 거고 임대료는 현금이 들어온 거고 그럼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미지급 임차료인데 자,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잖아요. 미지급했으니까 부채다. 부채가 45만 원이 40만 원이 되면은 부채가 5만 원이 감소됐죠? 그럼 부채의 감소는 왼쪽이에요. 5만 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는 자산이잖아요. 자, 선급 임차료는 13만 원이 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자산이 7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요거는 마이너스 250이고 얘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냥 이쪽에 있는 거는 왼쪽 편에 있으면 그냥 더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있으면은 빼주는 건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얼마였느냐? 여기 보세요. 250인데 마이너스 250에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38인가요? 자, 그래서 얘가 238만 원이 나갔구나.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3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는 250이다. 그럼 플러스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미지급 임차료가 아니라 미수 임대료 이렇게 나오겠죠. 자, 미수 임대료로 나오겠고 그다음에 선급 임차료가 아니라 선수 임대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받는 수익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45에 40. 이건 제가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 13이 20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미수 임대료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5만 원이 감소됐네. 그럼 여기다 쓰면 돼요. 자산의 감소 오른쪽.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 부채잖아요. 부채가 7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여기다 7만 원. 그럼 이게 다 플러스일 때는 이거 아주 쉽잖아요. 여기는 250이고 여기에 12만 원이니까 여기는 238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수익일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맨날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자, 현금주의로 돈이 나갔다 요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에서 자, 이거 12만 원을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38만 원이고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요 금액이 그대로 238만 원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 보면은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이제 흐름을 잡으실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461페이지에 자, 1번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이다. 자,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와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러면 요거를 조정하면은 요게 현금의 증감. 자, 여기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하면 자, 이제 여기서 얼마 이렇게 나오면 현금의 증감이 나오겠죠? 자, 간단하게 숫자 쓰면은 100원이고 50원이고 여기서 30원이 재무활동으로선 나갔다. 그러면 현금의 증감은 120원이겠죠? 자, 여기다 기초의 현금이 30원이라고 하면 자, 우리 회사의 기말의 현금은 15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 100원을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뭐가 있느냐? 직접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으로 하나, 이 방법으로 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간접법이에요. 이게 실무에서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IFRS에서는 가능한 한 직접법으로 하라 그럽니다. 근데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계정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간접법을 주로 쓰죠. 그럼 이 간접법으로 인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한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IS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자, 뭐가 더해져요? 자산의 감소는 더해지고요. 자, 부채의 증가는 더합니다. 이쪽에 있으면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은 자, 더해집니다. 요거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은 여기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 자, 부채의 감소는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건 플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요게 간접법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렇게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직접법으로 하든 간접법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신용거래가 없는 경우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지는 않죠. 당연히. 자,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의 종류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한다. 재무활동이 빠져있네요. 자, 네 번째.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어느 방법으로 작성하더라도 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표시된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말을 좀 잘못했죠.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동일하다.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자, 다시 4번. 직접법이나 간접법 중 어느 방법으로 작성하더라도 그 투자활동이 아니라 미스프린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맞는 답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투자활동은 그런 거 없거든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그냥 보문하는 거잖아요.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계산도 직접법, 간접법 없다니까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자, 직접법, 간접법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1, 2, 3, 4, 5번이 다 틀린 거죠. 근데 요 책이 미스프린트. 그래서 자, 4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동일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4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자, 현금 흐름표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다음 중 현금 흐름의 분류가 다른 것은 뭐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일단 자, 무슨 활동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자, 1, 2, 3, 4, 5번. 자, 단기 매매 목적에서 보유하는 계약에서 생기는 건 무조건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다음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수수료. 자, 수수료도 영업활동이죠. 자, 세 번째, 리스 이용자의 금융리스 부채의 상환이래요. 자, 부채를 갚는 거는 요거는 재무활동이죠. 자,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거는 영업활동이죠. 자,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이 들어온다네. 그러면 영업활동이네요. 그래서 3번만 자, 현금의 흐름이 틀린 거죠. 자, 3번은 재무활동. 자, 넘어갑니다. 3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현금 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의 흐름을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서 보고한다. 맞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관한 처분. 이거는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라고 했어요. 3번 맞고. 자, 차입금의 상환은 재무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별도로 공시하고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았다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다. 자, 4번.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럼 우리 아까 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자,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자, 요거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이에요. 2번. 자, 재고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3번.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의 감소니까 4번.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거는 전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원래 기타 포괄은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자본. 그럼 여기는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이것만 들어가지 자본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5번. 간접법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요거예요. 자, 우선 매출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오른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해집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건 더해지고요. 자, 이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매출채권의 감소니까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요. 자, 요거 1번은 더해집니다. 자, 2번 사채 상환이익은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가산한다. 틀렸어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마이너스인데 더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매입채무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니까 더해져야 되는데 차감한다 그래서 틀렸고, 자, 미지급 비용의 감소,
자, 부채의 감소는 여기로 와야죠. 마이너스인데 가산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 오면 당기순이익의 가산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오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온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건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쉬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가 영업활동. 그 다음에 요게 IS상의 당기순이익. 그러면은 포괄 손익계산서 상의 임대료 얘죠. 얘가 700원이라면 얘는 얼마겠느냐. 자, 우선 미수 임대료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미수 자산. 500원이 0이 됐네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 부채잖아요. 600원이 200원. 그럼 부채가 400원이 감소됐네요. 부채의 감소는 왼쪽. 자, 그러면 여기가 1200원인데, 자, 여기가 400원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800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진짜 쉽다니까요. 몇 번만 더 흐름을 잡아주시면 쉬워집니다. 진짜. 자, 7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초 미지급 임차료 계정 잔액은 1,500원이다. X1년 말 수정 후 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식회사 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X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얼마냐? 이게 어려워요. 왜? 비용이니까. 참 이게 아주 속색이는 거죠. 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임차료가 12,000원이래요. 그러면 요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손실이 12,000원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X1년 초 미지급 임차료가 1,500원이었어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미지급 임차료는 부채인데 1,500원이 없어져 버렸네. 그럼 부채의 감소는 왼쪽. 자,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가 새로 생겼네요. 자, 자산의 증가 왼쪽 300원.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2,000원. 그러면 이게 원래 얼마였었느냐? 얼마에서 더하고 더한 게 마이너스 12,000원이니까 원래는 1,800원이 더해지니까 13,800원이 나간 돈이네요. 그래서 정답 X1년도에 지출한 임차료는 13,800원이 나갔다.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 돼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더 문제를 풀다 보면은 흐름을 잡게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주식회사 한국이 보고한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인데, 자, 다음에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여기다가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삐끼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 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자산의 감소. 자, 매입 채무가 증가했어요. 부채의 증가. 자, 감가상각비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12. 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자,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이에요. 15. 자,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대네요. 그거는 뭐야? 비유동자산의 처분이니까 걔는 투자활동이 되겠죠? 걔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삐끼를 꼭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 130, 142. 자, 여기가 142인데, 자, 얘가 47이네요. 그러면은 95만 원인가? 네, 95만 원이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95만 원에서 30, 그 다음에 15, 네, 142네. 그러면 여기가 97이죠. 그러니까 암산하지 말라니까요. 자, 다시 요거 더하시면 100만 원에서 42. 자, 142에서 요거 45를 마이너스. 그러면은 97만 원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 자, 바로 나옵니다. 2번이 정답. 자, 9번. 자, 관리사 합격은 취득원가가 3만 5천 원 하는 토지를 X8년 중 현금을 5만 원을 받고 처분했어요. 또한 X8년 중에 새로운 토지를 4만 5천 원 구입하면서 자, 구입대금 중 15,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미지급으로 계상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건 진짜 쉽다니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게 좀 헷갈리는 거지.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간단해요. 자, 투자활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의 대여나 회수,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러면 3만 5천 원의 토지를 X8년도에 현금을 5만 원 받고 처분했네요. 그럼 토지를 파는 거는 투자활동이고 현금이 유입됐네요. 그럼 투자활동으로 5만 원의 돈이 유입됐어요. 그 다음에 X8년 중 새로운 토지를 4만 5천 원에 구입하면서 대금 중 15,000원만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잡는 거니까 투자활동으로 현금이 15,000원이 나간 거고 5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투자활동으로는 현금이 3만 5천 원만 유입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자, 10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다. 이거 아까 한 거죠. 그대로. 자, 한번 순액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냥 두 개로 나눠서 해도 좋다 그랬어요. 자, 먼저 기계. 자,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 자, 기계는 기초가 여기 있고요. 기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취득이고요. 요게 기계의 처분입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 요게 기말이고요. 요게 처분이고 자, 요게 IS상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요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자, 200원에 250원. 요거는 200원. 자, 얘는 250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원인데 80원. 자, 단기 중 취득원가가 5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원인 기계를 팔았대요. 자, 얘가 50원이고 얘가 20원인 기계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5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300원이니까 이번에 100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원이고 여기는 50원이네 이제. 자, 그러면 기계를 자, 취득하느라고 100원의 현금이 나갔죠. 자, 투자활동으로 10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팔았잖아요.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50원짜리인데 자, 20원이 감가상각이니까 30원짜리를 팔았는데 5원 손해봤네요. 그러면 30원짜리를 도대체 얼마에 팔았길래 5원 손해예요? 25원에 팔았으면 5원 손해네. 그러면 25원은 들어왔을 거다. 그러면 100원은 나가고 25원은 들어왔으니까 투자활동으로 단기에 현금 흐름은 75원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순유출이 75원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흐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래 얘 있었고 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50원짜리를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원 있는 거를 팔아서 얘를 팔아서 5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야, 30원짜리를 팔았는데 5원 손해 봤으면은 25원에 팔았구나. 자, 이건 돈이 25원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100원. 아, 기계를 단기에 새로이 100원에 취득했으니까 100원의 현금이 나가겠구나. 그러면 75원만 돈이 나갔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11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선 1번. 자,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에 따르는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이죠. 보험회사가 보험금 받는 거 영업활동이고,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투자활동이죠. 자, 주식 등 지분상품 발행하는 것은 재무활동이죠.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영업활동이죠. 자, 따라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자,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그냥 자, 12번은 자,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심화해서 하세요. 심화. 요거는 제가 남겨버릴게요. 요거 심화하고 요건 계산 자본이여금의 계산이니까 13번하고 12번 요거는 심화해서 제가 어차피 한 번 더 현금 흐름표를 설명을 하려고 요거 두 개를 빼놓겠습니다. 지금 그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14번. 자, 다음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표의 작성 원리다. 틀린 거. 자, 1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는 매출활동에 따르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회수. 이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투자활동이 뭡니까? 현금의 대여나 회수, 비유동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이게 투자활동이죠. 그 다음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자,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그러니까 자본에 관련돼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요게 재무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이 아닌 거는 다 영업활동이다. 따라서 1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죠. 자, 2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직접법의 표시 방법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유출은 용도별로. 그게 제일 우리 시험에 헷갈리게 나와요. 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자본의 원천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유입은 원천이고요. 유출은 용도별.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시험에 잘 틀리게 나오려면 현금 유입은 용도별로, 현금의 유출은 원천별로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거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는 어디서 들어왔니? 원천. 나갔으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니? 용도.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맞았어요, 여기는. 자, 3번.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유가증권의 처분,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이 포함된다. 맞아요.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지만 그 밖에 유가증권은 투자활동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걸로 일단 보고 다음 거에서 틀리는 게 있으면 그놈에서 잡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끄트머리를 잡아야죠. 그게 이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자, 해놓으시고.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 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 취득에 따르는 부채의 지급. 자, 요게 바로 재무활동이다. 맞는 얘기죠.
자,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으로 유입이 될 때는 액면가액으로 기입한다. 지금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의 주식을 자 8,000원에 발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8,000원만 들어오는 거지. 액면 10,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가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현금의 유입이나 현금의 유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액면이 아니라 발행가액이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X죠. 자,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도 이것도 심화로 빼세요. 자, 15번도 심화. 자, 16번.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랍니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당기순이익 계산하라. 요거 한 번 더 영업활동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자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영업활동이고 자 요게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이고 그러면 자 주식회사 한국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래요. 이거.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 얘기죠. 자 매출채권이 증가됐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 재고자산이 감소됩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자 미수임대료가 증가됐어요. 자 미수임대료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감소됐어요. 자 부채의 감소는 왼쪽. 자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실이 나왔대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은 자 비용이죠. 자 오른쪽.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하시면 자 55, 59 자 여기서 7만원 그러면은 52만원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심화 과정에서 할 것만 빼고 자 일반적인 현금 흐름표 요 흐름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잘 정리정돈해 두시면은 간단하게 현금 흐름표에 관한 문제를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회계는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가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가회계는 8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원가회계를 아예 버려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은 그냥 8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8문제 버리면 32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고득점이 나와요? 자, 원가회계는 그리고 재무회계보다 처음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흐름을 잡고 나면은 이 재무회계보다 훨씬 점수 맞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원가회계 8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한 문제 빼고 7개는 누구라도 쉽게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회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자, 정 버리고 싶으면 제가 심화로 돌리는 거 그거는 버리세요. 그거는 버리셔도 자 일반적으로 6문제 정도 8개 중에서 6개 정도는 그냥 누구라도 쉽게 산수처럼 풀을 수 있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원가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